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118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할 차례죠. 예, 외국인 특례라는 게 특별히 예외가 특례입니다. 특별한 예외, 줄여서 특례. 그럼 옛날에 이게 2017년 이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 세 개가 합해져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또 2017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어가지고 토지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 부동산의 용어 정의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 부동산 등입니다. 따라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자, 먼저 그러면 외국인의 용어 정의를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전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에 있는데요. 동그라미 7번.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법조문에도 없는데, 판례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호주의가 있는데, 상호주의라는 것은 외국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하는 게 상호주의죠.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신고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이때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용어 정의에 의하면. 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고 신고 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취득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60일이 37번에 1번에 있습니다. 37번에 1번.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법 제3조 1항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있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교환계약, 증여계약이 있는데, 매매인 경우는 가로 안에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그래서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요. 외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라고요. 30일 이내입니다. 즉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어렵다고요? 가로 안에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제외한다는 말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119페이지.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취득 신고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환매권 횡사, 판결, 합병,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 이게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27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신고해야 된다. 6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60일이 아니고 6개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6개월이었죠. 6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있습니다. 42번에 5번, 6번 몇 줄 치시면 되겠죠. 42번 암기 프린터 5번, 6번. 5번이 계약 이외의 원인, 6번이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다시 119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외국인으로 바뀐 경우 계속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내장,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서류들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할 때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1번부터 3번까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1개월은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119페이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뭐냐면 법 11조는 조금 이따 뒤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2번씩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매매계약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20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4군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4군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 아닌 것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지선 다행 4개 좋죠? 이 4군데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조금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사항, 허가사항 전부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 자야 이 4군데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암기 프린터 55번에 19번, 20번 55번에 19번, 20번 밑줄 치십시오. 55번에 19번, 20번이 있는데 지금 20번이죠. 외국인 토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번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그 19번은 뭐냐면 조금 이따 우리 요약집 121회에 나와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외국인 특례가 아니죠. 일반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외국인 특례가 시험에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120페이지 맨 밑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거기에 맨 밑에 허가제를 보면 허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번은 암기 프린터 우리 49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이런 숫자는 특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왜 15일이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요. 15일 대신에 다르게 뭐 7일, 10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런 식으로 15일 이내입니다. 자, 12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지금 이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지금 12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죠? 조금 전에 했던 건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특례고 특별히 예외고요.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군문자야 이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데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곳에 안 하겠죠? 땅값 안 올라간다고 이런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거는 제가 인천의 금단에 그 지금 신도시 2기 신도시 아직도 한 10년 넘게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던데요. 거기도 보니까 산을 깎는데 문화재 나왔는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 중지하더라고. 한 6개월 넘게 그 완전히 출토 다 할 때까지 사업 주체가 공사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고요. 공사 못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곳은 투자할 곳은 못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이런 데 안 산다고 봐야 됩니다. 땅을. 외국인은 뭐 땅 가치는 없지만 외국인이 독도, 울릉도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독도는 개인 땅은 아니라서 사고 팔 수 없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를 중국 사람이 다 사가면 안 되겠죠. 자, 121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똑같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받습니다. 토지. 그래서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안 받아요? 아파트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허가받아야 되는지 여부. 허가받아야 됩니다. 아파트. 토지만 허가받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는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 지분을 취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도 같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물만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를. 아파트라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나서 목동이나 뭐 이런 데 몇 군데 지역이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그래서 아파트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허가 못 받은 건 딱 한 건만 허가 못 받았대요. 신청. 실수요성이면 허가는 다 내줍니다. 근데 아예 투기꾼들은 허가구역 지정됐다면 거기에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거래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자,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2017년도까지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공법일 때 나온 게 동그라미 2번이 출제됐었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 계획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에 강화되는 지역 이렇게 나왔다고요. 강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은 내려가겠죠. 땅의 가격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그래서 호가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입니다. 강화되는 지역 하면 X입니다. 강화되면 땅값 내려가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필요 없겠죠. 3번에 보면 법령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행정기관의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도,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이 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허가구역이 우리나라에 거의 1%도 안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국토의 25%가 허가구역이었는데 다 해제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 해제를 했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지정돼 있고요. 경기도는 그 용인, 원산면, SK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이런 데만 지정돼 있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권자 및 지정기관인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주어가. 토지의 투기적인 성행, 시험에 토지 대신에 주택 하면 X입니다. 주택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면 X입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은 우리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청약과열, 청약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있죠?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이내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5년 동안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X입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습니다. 무조건 5년이 아니고요. 박스에 보니까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동일한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맨 밑에 까만 별표,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허가구역은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했고요. 장관이 직접 지정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대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안에 있지만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 세종시 집값 3억 내려갔다고 나오더라고요. 3억. 세종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모르겠어요. 그쪽에 사는 사람은 또 괜찮겠죠. 자꾸 가봐야 정이 들더라고요. 자꾸 정 주려고 지금 저도 시형도 계속 매주 정 주려고 정을 줘야 이게 처음 오면 살기 싫어요. 저도 처음 와봐서 시형을 옛날에
옛날에 한 20년 전에 물왕저수지 이런 데 가봤는데도 어딘지도 몰랐는데 다시 지도를 보고 계속 다니보니까 이제 좀 정은 들더라고요. 세종도 정 주려고 많이 가봤는데 전혀 정이 안 들더라고요. 아마 새마을호 이런 것도 바로 경부철도 그 세종시를 앞으로 놓고 날 예정인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집값 세종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갔겠죠, 상대적으로. 자, 122페이지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의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허가구역 그 요약집에 있는 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먼저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토지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 투기가 아니라 토지 투기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 장관이 지정을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심의 전에 재지정의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다시 판교 같은데 일산 같은데 전부 다 3년 지정했다가 재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할 경우에는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장관이면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이 까다롭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재지정하면 그만큼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또 5년 더 연장되면 그만큼 팔아먹기가 힘들죠. 허가 받으려면은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허가 받으려면 또 실수요성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지정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 오히려 폭락하는 것보다. 그래서 재지정 못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많죠. 지자체장들은. 그래서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지정을 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하고 뭐 서울하고 경계선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동일 시도라면은 같은 시도 안에 있다면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원칙 시도지사고요. 예외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해서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지금 현재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국회 그 입법 예고 사이트에 보면은 이 5일이 즉시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 발생하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수업 들어야 될 겁니다. 왜 5일 후를 즉시로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5일 동안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5일 후에는 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즉시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은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 통지를 해줍니다.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 프린터 39번에 16번에 있나요? 39번에 16번이 아니고 15번에 있네요. 15번이죠? 39번에 15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X라고요.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 이렇게 하면 X라고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도록 해야 됩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역시 공고하면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통지를 해주는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지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하고, 통지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유지 절차 똑같이 진행되겠죠. 그럼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겠어요? 등기법에서 보면은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등기법에서 기각하냐고요? 각하냐고요?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구역인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기각한다, 각하한다?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틀리도 말해보세요. 네? 예, 등기법에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가 있죠.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는 경우,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해 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며칠 전에 판결이 나왔더라고. 무슨 일본 그 피해자들이 낸 거예요. 각하했더라고. 각하 법원에서. 각하 심사 대상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다 받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각하는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각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 이게 허가구역이라는 걸 알려줘야 이게 있어. 만약 이 집원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하할 거 아닙니까? 허가증이 없으면.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자,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해제, 축소 절차도 똑같습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재지정, 해제 및 축소 절차, 지정 절차와 똑같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요. 축소, 해제,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혈액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재지정 절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허가받습니다. 유상인 경우. 옛날 공법시험에 다음 중 허가 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답은 지상권이 가정답이었는데요.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지상권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표시를 안 했다고.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는 아니죠. 민법에 의하면. 그래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무상인지 유상인지 표시 안 했다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쨌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 또는 예약이니까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본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허가받습니다. 자, 그리고 허가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고요. 요약집은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 그 기준 면적이 보면은 주거지역,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공록 있죠? 주상공록,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미지정,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옛날 공법시험에 이게 많이 출제됐다고요.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고 이하는 허가 안 받습니다. 초과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는 지금 초과인지 이하인지 안 적어놨는데요. 초과는 허가받고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고요. 주거 18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상놈 양반, 상놈이 066, 공급 660, 녹차 T100 있죠?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 허가받아야 됩니다. 카페라떼보다 녹차라떼가 더 비싸더라고요.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미지정 미식축구 90제곱미터, 기타 기농한 임백천, 임야천입니다. 임야천, 기타, 농지 500, 기타 250입니다. 절반씩입니다. 이 숫자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많이 공법시험에 옛날에. 그래서 숫자 기억을 해야 되고요. 물론 사실 이게 현업에 나가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허가구역 지정한 거 보니까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받도록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거는 지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30평 아파트라도 예를 들면 84제곱미터라도 토지 지분은 거의 1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10제곱미터를 넘겠구나. 한 30제곱미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면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준 면적.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되고 이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는다. 124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준 면적 산정 방법의 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 거래의 특례입니다. 전제조건 1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인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 요건, 토지거래 허가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효가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토지가 여기에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취득하고 나서 만약에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얼마? 180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럼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도 주거지역 100제곱미터, 지번이 다릅니다. 동일인 소유입니다. 필지는 다르지만 한 사람 소유라고요. 근데 이걸 취득하고, 처음 취득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죠. 180 이하니까. 근데 1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또다시 여기에 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동일 소유, 상호 인접하고 있는 경우, 그 두 번째 1년 안에 또 취득하면 두 번째 취득할 때는 첫 번째 취득한 거하고 합해서 취득한 걸로 보고 200제곱미터 취득한 걸로 보고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자주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계산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사이드 있는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들죠? 80점만 받으면 돼요. 무슨 과목이든. 이런 거 80점 받는 범위는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게 80점 받는다는 거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게 만 알아도 80점은 받거든요. 양가로 2번,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특례입니다. 전제 조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데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하는 경우. 3번, 분할 후 최초 토지거래 계약에 한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로 본다.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토지 분할 사유가 도시계획 사업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인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지번이 달랐고요. 이거는 지번이 동일 지번이었어요. 동일 지번. 1번지 하나인데 1번지인데 이걸 분필했다고요. 1의 1번지 이런 식으로. 즉 처음에 20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180 초과니까 허가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을 했다고요. 100제곱미터씩. 그러면 처음 거래할 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처음 거래할 때. 좀 전에 이거는 처음 거래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200제곱미터였는데 허가구역 지정된 후 분필을 해가지고 반 쪼갰다고요. 그러면 분필 후 최초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24페이지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기준 면적, 그 다음에 면적 산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12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